통일부 장관 잠깐 나와주세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3개월 이제 뭐 업무는 다 파악하셨을 거고요. 네. 작년 3월 3차 북한의 당대표자 회의에서 정부를 비롯한 한국 사회에서는 김정은의 3대 세습에만 관심을 기울였지만 실제 당시 북한에서는 김정일 유고 시 김정은 후계 체제를 지탱할 당적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장의위원 명단이 그렇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북한의 이런 후계 구도 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의위원 명단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씨의 부총리의 파격 승진과 정치국 정치위원 진입으로 보이듯이 북한은 건강에 이상이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를 대비해서 이른바 백두혈통의 계승자로 김정은을 지명한 다음에 행정, 경제, 외교, 군사 등의 각 분야의 관료 엘리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작년에 당대표자 회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정치국 의원들을 충원을 했는데 당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체제 결속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원님 해석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을 달리 설명을 하면 과거 상징과 실권을 모두 계승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 체제와는 다른 상징과 실권의 분리 가능성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의 역대 정권들은 주로 남북관계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대북관계의 다양한 어떤 접근이라 할까 접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그동안도 사실은 남북 간의 안정적인 대화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전개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러한 안정적인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접촉 가능한 그러한 채널을 동원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님 모두의 지적한 대로 유 장관이 오셨으니까 꽉 막힌 대북관계는 아닐 거다. 이제는 좀 능동적으로 접촉도 하고 남북관계 푸는 데 앞장서겠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것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우리가 이제 차후에 이것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이사 조치를 취했고 또 이러한 조치와 또 도발에 대해서 당국자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취지의 발언은 여러 차례 제가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제 조건을 삼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사실은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려면은 천안함 도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했고요.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대화의 채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여기서 뒤처지면 우리는 객군되는 거죠? 북한의 상황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련국들이 그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신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설득하셔서 이 공식 조문을 보내는 등 우리가 인시티브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셔야지 의료주춤하게 북한 주민들을 위로한다. 왜 이러세요? 통일부 장관에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 잠깐 나오십시오. 질문하기 전에요. 김 장관, 아까처럼 네. 답변할 수 없고 모르겠다고 하시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말이에요. 정말 저는 기대했는데 최근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게 말만 번지르하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선 대통령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급할 때 전화통화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난번 중국에서는 불법으로 작업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 이청호 경사가 순직까지 했고 또 많은 분이 다쳤습니다. 아마 해경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생각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경은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중외교는 외교부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진평은 해경은 엄격하게 하고 오히려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북핵 저지, 대북 정책협조, 탈북자 보호,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등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거지 법집행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도록 그렇게 외교부가 압력 넣습니까? 외교부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본의원이 보기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마찰음만 내고 정작 우리 국내 문제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정말이지 이번에 정상관 전화 연락도 성사 못하는 이런 정도의 대중국 외교라면 말로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그런 거 탈피하세요. 국익 획보를 위한 그런 정말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중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예, 들어가십시오. 네. 본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 능력의 부재와 무책임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하는 그런 심정을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충격적인 소식에도 침착하고 의연히 대처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숙된 국민의 대응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부, 그러면서도 이념적, 정략적 편향성으로 국민들을 갈라놓는 이 정부, 정말 분노감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장관들과 청와대 외교라 안보 라인들은 전면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 인적 쇄신을 통해서 대북 정보 라인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화해지향적이고 남북한이 공조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 카기 폭파 사건 등으로 인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에 강한 정서적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유명을 달리한 망자에 대해서는 조의를 표해온 것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대성적 자세를 취한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한 영향력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우회적인 조의를 넘어 공식 조문단을 파견하여 이를 남북한 관계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문단 구성의 부담을 느낀다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이미 조문 방북을 허용한 이호 여사나 현정을 회장을 조문 특사로 자격으로 임명 파견하는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을 운운하며 노무현 재단의 조문 방북을 불허하는 일 등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민간 차원의 조문 허용에 대한 기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조문 문제보다도 저는 이 정권이 더 유연하고 민족사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잃어버린 10년만 되풀이하고 있다가는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두렵습니다. 강경정책에만 매달려서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정부의 뼈아픈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내부 쇄신과 함께 남북 화해를 위한 정부의 큰 행보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평화와 정착과 공동 번영을 하내 우리 모두 한배 네,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존경하는 박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